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오디오 가이드. 오늘 라디오 소설 이야기를 전해드릴 40대 여성 진행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히 앉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귀로 듣는 소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지 새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오디오 소설, 즉 라디오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라디오 소설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분들이 아련한 향수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연속극이나 소설을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으니까요.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 말이죠. 요즘은 워낙 볼거리가 많아져서 라디오 드라마나 소설이 예전만큼 흔하진 않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장르랍니다. 웹 검색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시니어 세대의 라디오 청취와 오디오 콘텐츠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다양한 플랫폼으로도 편리하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시니어분들이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 무료함을 달래고 정보도 얻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오디오 소설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안함과 공감이 아닐까 싶어요. 눈으로 글씨를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훨씬 편하고 복잡한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라디오 소설은 시니어분들의 관심사와 삶의 경험을 깊이 있게 담아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는 다른 시니어분들만의 특별한 니즈와 취향이 있잖아요. 건강, 역사, 여행, 취미 같은 관심사는 물론이고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나 잔잔한 감동을 주는 휴먼 드라마가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세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귀로 듣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수성을 자극하고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라디오 소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예를 들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은 어떨까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사시적인 이야기, 혹은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며 겪었던 소시민들의 애환과 희망을 그린 소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을 고증하여 생생하게 그려내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인물들의 삶과 사랑, 고뇌를 다룬다면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분들, 각자의 추억과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흘러간 유행가나 당시에 유행했던 언어 표현들을 적절히 녹여내면 더욱 실감날 거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배울 점을 제시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삶을 읽어온 우리 선배 세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과 교훈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휴먼 드라마도 시니어분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화해, 새로운 도전 같은 이야기는 어떨까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이해,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 혹은 새로운 취미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따뜻한 보살핌과 연대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들으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코믹 요소도 더해져서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할 수도 있겠죠. 특히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정서적 풍요로움을 더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는 언제나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미스터리나 추리소설도 의외로 시니어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이야기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니까요. 다만 너무 잔인하거나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아기자기하고 재치 있는 반전이 있는 좀 더 따뜻한 분위기의 추리소설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작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라든지 고향 마을에 내려온 탐정 할아버지가 옛 기억을 더듬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주인공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시니어분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이 얼마나 값진 자산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다면 더욱 깊이 있는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명탐정 코난이나 셜록 홈즈처럼 예리한 추리력을 발휘하는 시니어 탐정의 활약은 듣는 이에게 짜릿한 재미와 함께 지적 유의를 선사할 거예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소설도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딱딱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소설 속 인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거나 적절한 운동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든지 시골 마을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비밀을 찾아가는 이야기 같은 것이요.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 정보를 접하면서 흥미도 느끼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식도 얻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등을 보여줌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귀농하여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부부의 이야기라든지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건강 체조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들을 담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에 녹아든 정보는 훨씬 친숙하게 다가오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라디오 소설을 제작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듣기 편한 목소리입니다. 듣는 이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톤, 그리고 등장인물마다 개성있는 목소리 연기가 중요하겠죠. 한 명의 성우가 여러 역할을 소화하더라도 목소리 톤이나 억양의 변화를 통해 각 인물의 특징을 잘 살려야 할 거예요. 배경음악이나 효과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야기의 몰입도를 더하고 감정선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니까요. 잔잔한 음악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적절한 효과음은 현장감을 더해주는 식이죠. 예를 들어 빗소리나 새소리, 시장의 활기 넘치는 소리 같은 효과음은 듣는 이를 이야기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이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산만한 소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섬세하고 절제된 연출이 필요합니다. 전문 성우의 능숙한 연기는 등장인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눈앞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둘째는 시니어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너무 복잡한 플롯이나 급격한 전개보다는 차분하고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가 좋겠죠. 등장인물들의 연령대도 시니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고
그들이 겪는 고민이나 기쁨, 슬픔 같은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신조어나 표현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익숙하고 정감 가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고요. 또한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야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생활 풍습, 유행했던 패션이나 음식 등을 언급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과거를 추억하게 하고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무 교훈적이거나 계몽적인 태도보다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시선으로 삶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진솔함과 진정성이니까요. 셋째는 적절한 길이와 구성입니다. 한 회당 너무 길면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적당한 길이로 끊어주고 다음 회를 기대하게 만드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매회 흥미로운 사건이나 갈등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는 클리프행어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총 몇 부작으로 제작할지도 미리 계획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간간히 시니어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나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코너를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 중간에 잠시 쉬어가면서 추억의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흘러간 명곡을 들려주는 것도 향수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될 테고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건강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라든지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방문했던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같은 예고편을 넣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좋겠죠.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는 오히려 피로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회차별로 적절한 분량과 속도를 유지하며 듣는 이가 자연스럽게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게 만드는 연출이 필요합니다. 넷째,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이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요. 또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적인 내용을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도 좋고요. 시니어 세대 안에서도 다양한 관심사와 삶의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라든지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삶을 조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니어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시니어의 모습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죠. 이러한 다양하고 현대적인 소재는 시니어 라디오 소설의 지평을 넓히고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니어 분들을 위한 라디오 소설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한 시간에 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오디오 소설 속 인물들의 삶에 몰입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고 있던 옛 추억을 떠올리고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는 인지 능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내용을 기억하며 줄거리를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뇌 활동에 좋은 자극이 되니까요.
언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듣는 행위 자체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시니어 라디오 소설은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 다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시대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가 함께 들으면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시니어분들이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라디오 소설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고 정겹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할머니,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할머니 젊은 시절이랑 비슷해요. 하고 손주가 질문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서 세대 공감 라디오 소설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시니어 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라디오 소설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제작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니어 세대의 문화 콘텐츠 소비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디오 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존의 라디오 채널을 통한 송출을 확대하거나 쉬운 사용법을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니어 전용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시니어들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창의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여 시니어 오디오 콘텐츠 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를 넘어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중요한 문화 생산자이자 참여자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라디오 소설은 시니어 세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오디오 소설 한 편으로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면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이자 오디오 가이드로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부디 건강하시고 늘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40대 여성 진행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기쁨과 깊은 감동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